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도 열흘째 폭염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에도 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 계시죠? 밤사이 최저기온 울진과 포항이 29도 가까이 오르면서 초열대야 기준인 30도에 가까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2도에서 35도가 예상되면서 오늘로 열흘째 폭염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울릉도는 올 들어 처음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 남부 해상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신라환경특별법을 두고 실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의 8대 핵심 사업을 분명히 이행하도록 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는 의견과 특별회계 조항이 빠진 미흡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신라환경복원 8대 사업 가운데 하나인 월정교 510억 원이 투입돼 다리가 복원되고 주변 주차장이 정비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개의 사업은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9,4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올해까지 확보한 예산은 38%입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라환경특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조항은 수정안 8조로 환경보건사업 추진을 의무화하고 8개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좀 불투명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주체가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바뀌고 특별회계 설치 조항이 삭제돼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특별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야의원 180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법안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예산 등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우리 경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특별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용 미흡이냐 이해 부족이냐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리면 시민들의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산업과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연구반을 출범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20명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연구반은 5개월 동안 블록체인 강좌와 토론회를 갖고 블록체인 사업 전략과 정책 반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4일 DUBU4와 블록체인 연구 협약식을 갖고 블록체인 포스 단말기를 시청 매점에 도입해 한 달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에서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출범했지만 노조 탄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출범 1년 만에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 해고되는 등 노조 간부 21명이 대부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포스코에서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 출범 석 달 만인 지난해 말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 간부 5명을 중징계했습니다. 노조가 이른바 노조 파괴 기획 문건을 확보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회사 문건을 강제로 빼앗고 폭력을 썼다는 게 징계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회사가 부당 노동 행위를 모의하다 들통이 나자 사소한 마찰을 부각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노조 탄압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넉 달 뒤 회사는 다시 노조 간부 4명을 잇따라 중징계했는데 이번엔 집회 중에 욕설을 했다거나 산재 내용을 유족에게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당노동 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보직 간부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12명에 대해 무더기로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부당노동 행위를 하였고 부당노동 행위를 당한 당사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저희가 집 앞 1인 시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갑질, 괴롭힘 혐의로 중징계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노조는 회사 보직 간부들이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노동당국의 수사가 미진해 법이 보장한 1인 시위를 벌였다며 회사 측의 무더기 징계는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 행위로 판정한 보직 간부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징계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보복성 징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조 파괴 문건 사건의 징계와 관련해 지난주 중앙노동위원회가 3주간의 화해 조정을 권고했지만 포스코 최정호 회장은 무더기 징계로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 지회 설립 이후 끊임없이 중징계 및 인사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1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요. 또 한 분이 추가 징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1인 시위 징계권은 특정 보직 간부를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사규에 따라 처리한 사항으로 노조 탄압의 의도는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중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포항시 북구 이동 고가차도에서 48살 A씨가 자해 후 투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A씨가 고가차도 위에서 흉기로 자해를 한 뒤 20m 아래 주차장으로 몸을 던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A씨의 가족은 어젯밤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은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뱅킹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을 준비하고 있는 DGB 금융지주가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1호인 K뱅크가 DGB 금융지주의 대규모 증자를 요청했는데요. 좋은 기회가 될지 위험 부담만 커질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이른바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DGB 금융지주는 2달 전 24시간 대출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 전문 상품을 내놨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대출이 가능해 지금까지 1,600여 명이 가입했고 하루 평균 40명씩 대출자가 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시면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품이라서 좀 지역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으시고 제주도나 강원도나 다른 여계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주시는 상품. DGB 금융지주가 디지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1호인 K뱅크로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의 자금 투입을 요청받았습니다. DGB 금융지주 자회사인 DGB 캐피탈이 K뱅크 지분 3%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의 자본 이슈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요청이 와서 그냥 검토를 하는 단계예요. 과연 타당한지. DGB 금융지주는 지역은행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단으로 모바일 뱅킹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자를 요청한 K뱅크가 경쟁사에 비해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주주인 KT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탓에 DGB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더 나빠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DGB 금융지주가 자금을 더 투입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선 6대 분야 118개 공약 사업 중 정상 추진 중인 87건과 부진한 20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경주시는 임기 내 완료될 수 있는 공약은 예산 확보와 철저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중장기적 공약은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9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걸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안동 유교문화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퇴계 선생과 제자 조목이 주고받은 편지 사문수관과 또 이 편지를 본 정조의 발문 등 귀중한 유물 70여 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1575년 도산서원이 사획된 후 나라에서 하사한 소학은혜와 논어은혜 등 7종류의 서책인 선조 내사본은 임진왜란전 금속활자인 경서자로 간행됐습니다. 이 책에는 선사직이란 선조 임금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국내의 현존본이 거의 전하지 않는 희귀본입니다. 정조가 퇴계와 월천 조목이 주고받은 편지 사문수관을 보고 직접 쓴 발문인 어제 재선 정간첩후도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유물입니다. 정조의 발문이 전해지면서 사문수관은 도산서원에서 사문수관 전장안을 따로 기록할 정도로 가장 소중한 책이 됐습니다. 사문수관은 별도의 책을 만들어서 행마다 누락된 곳이 없는지, 조문 먹은 곳이 없는지, 훼손된 곳이 없는지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점검을 해서 인수인계를 했다라는. 또 서원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의 명부인 식당록은 도산서원을 오간 유생들을 확인한 것으로 지금의 출석부이자 시독이었습니다. 풍산유시 유의자가 작성한 상소일기인 천일록은 1792년 사도 세자의 신원을 간청하기 위해 영남 유생의 만인소 작성 경과를 기록한 책입니다. 현재 당시 만인소가 전하지 않는 가운데 그 전말을 알 수 있는 귀중본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기념과 함께 한국 정신문화와 인문가치를 이어갈 서원의 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어떻게 잘 보존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또 현대적 활용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리학의 인문학적 가치를 교육을 통해 개성해온 서원의 보편적인 가치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셔져 있는 선현의 가르침과 거기 배어 있는 여러 가지 뜻깊은 그런 의미를 되새겨서 이 시대에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길을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올 11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을 찾으면 세계인들이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등 한국의 9개 서원을 왜 세계유산으로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시 배터리 리사이클 특구 지정에 이어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 포항 비전 선포식이 어제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포항 규제자유 특구 지정의 의미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한 경상북도와 경북 테크노파크, 업체 관계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영일만 1산단과 블루벨리 산단 두 지역은 앞으로 4년간 7개의 실증 특례와 1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사업에 참여하는 6개 특구 사업자는 각종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도예체험 행사와 작가의 만남 행사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경주 솔거미술관은 20명의 신청을 받아 오전 10시부터 분청사기를 현대 도예로 재구성한 윤광조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우리나라 전통 도예를 체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밤에도 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 계시죠? 밤사이 최저기온 울진과 포항이 29도 가까이 오르면서 초열대야 기준인 30도에 가까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2도에서 35도가 예상되면서 오늘로 열흘째 폭염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울릉도는 올 들어 처음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 남부 해상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